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를 한 건데요. 자, 과감한 혁신이다, 아니다,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죠. 개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번 결정 또한 개파주의와 당이 결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네, 현역 의원 112명 중에서 21명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만 따지면 한 22% 정도 되는데요. 먼저 금 의원님, 그 뚜껑 열기 전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0명 정도 뭐 당협위원장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은 숫자긴 합니다. 예, 예상보다 많은 숫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물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또 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선정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승복하지 않으면서 출마를 계속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총 모아서 21명이라는 숫자를 내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또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는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당 일이라서 뭐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일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혁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 처음에 조강특위안은 38명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판에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친박 비박 비율을 좀 많이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쇄신 어떻게 판정을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속내를 결과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복잡한 속내. 예, 네. 결국에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시금 여전히 그 개파적 갈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이 이 개파의 안배로 맞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둔 공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21명 그리고 원외까지 하면 79곳에 해당되는데 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오늘 그 이진곤 조강특위위원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나경원 네. 의원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봐서는 네.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를 뛰어넘어서 네.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께 제시할 것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기소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솎아내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저는 뭐 여전히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본인이 그 조강특위 위원장인데 본인 이름을 넣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탄핵 때 탈당해서 새누리당 탈당한 분들은 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신환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네. 근데 이제 분당 사태에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거나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의정 활동을 해서 삼선을 했는데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당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고 또 김용태 사무총장 개인으로서도 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말 다른 당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의외였던 게 보통 이제 자기 자리를 뺏기면 의원들 뭐 자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네. 굉장히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다, 뭐 집단 반발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뭐 보시죠.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미 자포자기한 그런 의원들이 대다수 많이 껴 꽤 많이 있고요. 들어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의외로 네.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 중심으로 조금씩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한 6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자체가 갖는 강도의 수위 또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나 또 이제 소위 비박계에서 홍문표 의원이나 이런 네. 분들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의 과제가 더 큰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다시 이제 2월 전당대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선거에 굉장히 가열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공천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예. 좀 적은 거다. 그렇죠. 그때 봐야 된다. 지역위원장은 사실 뭐 현역 의원으로서는 뭐 감내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음 총선에 못 나가는 완벽한 그런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게 반발하면 나중에 또 미운털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총선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리고 지금 반발이 적은 것은 2월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용히 있는 그 이유도 있을 텐데 네. 다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만약에 그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이번에 탈락된 사람을 구제해주겠다든지 뭐 앞으로 탈락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봉합하고 메꿔나가고 하는 식으로 가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정말 다시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자체의 그 성패도 달려 있고 또 의원들의 이제 운명도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 대상으로 들어간 분들 중에서 이제 형평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대표가 대상에서 빠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빠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불씨가 되지 않겠는가, 당내 분란에 불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더 혁신이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출마를 하시는 분들도 더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왜 나는 탈락하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정부를 맡아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형평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진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사무총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지금 한국당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언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 의원님도 혹시 뭐 이렇게 넘어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없으시고요. 제가 뭐 일단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네. 참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학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경우 일부 다시 이 자유한국당에 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또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국민들한테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치와 그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저는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단순한 예로 저나 무슨 이학재 의원이 단순히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크게 개혁되고 변화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 생각하고요. 네. 바른정당을 만들어 탈당에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한 소위 이 친박이라고 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우리가 주장했지만 그 시대는 이미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거의 2년여 가까이 지나 버렸잖아요. 네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갇혀 있는 그 구태한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 보수의 길을 깨끗이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 보수는 그래도 실력을 갖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었다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남북 관계에서 구태를 따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장 담론이나 양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 실력을 키워내고 국민들한테 뚜렷한 의지를 표현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탈당은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신환 의원님께서는 보수가 혁신해야 되고 제대로 된 보수가 바로 쓴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쓰건 바른정당에서 쓰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그 말씀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좀 아쉬운 것은 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양당제를 해왔지만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대 정당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들을 과연 우리 그 두 개의 당이 골고루 대표해 왔는지에 대해서 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다당제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당이 잘 못했을 경우에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물론 바른정당이나 뭐 다른 이 작은 정당들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자꾸 다시 돌아가서 양당으로 다시 굳어지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섭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당제의 기초 틀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금 의원님 같은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상당수가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면 예. 저기 국민의당 출신 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양당제로 또 다시 돌아가는 어떤 후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오신환 의원님 안 가신다고 하시지만 또 자유한국당에서 온 의원들이 전부 새누리당에서 온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가게 되면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역할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가급적 국민들이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준 것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정치 흐름 이거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와호장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